사식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식동 야구 해설의 우피입니다. 제가 계약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오늘 14일인데요. 녹음하는 기준이 그때까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주 업로드 분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고 댓글도 많으셨는데 정답이 있는 문제 같진 않고요. 다 맞는 얘기라서 옳다 그르더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명확한 거는 합리적인 선에서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상보다 많이 길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저는 쉽게 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의 계약 문제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지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코칭 스태프 얘기를 저번 주에 잠깐 꺼냈었는데 역시나 그 얘기가 나왔던 대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코치 영입도 한 명 있었고 해가지고 약간 그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인터뷰가 한 주 동안 또 진행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나승엽, 손아섭, 서준원, 김동환 코치, 안치홍 선수까지 이렇게 인터뷰가 쭉쭉쭉 있어가지고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 끝나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은퇴를 하거나 트레이드를 하게 되면서 이제 1군에 자리가 생기면서 지난해 2년 동안 퓨처스에서 당금질을 했던 김민수, 강로환 선수의 활용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1시즌 이제 코칭 스텝이 확정이 됐고, 골자는 이용훈 코치가 이제 1군 메인 투수 코치로 올라왔고요. 임경환 코치가 1군 불펜 투수 코치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외야 주루 코치로 나경민 코치가 이제 1군에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브랜든 맨 피칭 코디네이터가 새롭게 영입이 되었고, 2군 투수 코치로는 강영식 코치가 이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2군 타격 및 이제 작전 주루 코치로 김동환 코치가 합류를 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코치 겸임 소식이 있고요. 일단 새롭게 영입하게 된 브랜든 맨 코치에 대해서 소개를 약간 드려야 될 텐데, 브랜든 맨 코치는 일단 84년생의 아주 젊은 이제 코치이고요. 아주 젊진 않네요. 84년생이 벌써 이제 나이가 37. 우리나라 38이네요. 참 적응이 안 되는데, 브랜든 맨 코치는 그 2002년에 27라운드로 이제 템파베이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을 했고, 16년 만 2018년 34살에 감격의 빅리그 데뷔를 이뤘던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치의 특이점은 일단 드라이브 라인에서 5년 동안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라인 피치 디자인 과정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드라이브 라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이식할 수 있는 코치로 이제 영입을 한 것 같고, 상동이 이제 드라이브 라인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이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단 쪽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자를 상대하는 게임 플래닝의 강점인 지도자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이브 라인에 지난 시즌 이제 지난 스프링 캠프 때 이제 보내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효과를 봤기 때문에 드라이브 라인 시스템을 이제 상동에 갖다 놨으니까 그걸 좀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코치를 영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치 인선에 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도 힘들고, 전문가인 이제 적임자를 잘 영입을 했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1군에 들어오게 된 코치들, 그리고 2군에 자리 잡게 된 코치들, 이런 코치들도 활약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 바로 나승엽 선수 인터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나승엽 선수는 일단은 7일 오후 3시에 김해 상동야구장에 열린 랜선 기자회견에서 이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일단은 그 영입 과정에서 성민규 단장이 그 신발을 선물해주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역할이 아니겠지만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선물은 정말 감사했다면서 보답할 선물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고, 선물을 드리게 된다면은 내가 일단 잘하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잘하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면서 의젓하게 아주 잘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같은 경우가 나승엽 선수가 3루수 포지션이 이제 고등학교 때 포지션이었는데, 일단은 그 외야수 쪽으로 프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NC 삼성 롯데가 참여한 낙동강 교육리그에서도 좌익수도 소화해봤습니다. 3루수는 물론이고. 일단 본인은 포지션에 대해서는 선호한 포지션은 물론 3루지만
팀에서 외야수를 원한다면은 포지션 변경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비 실력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남들에게 지쳐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뭐 신인으로서 이런 발언은 뭐 수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롤 모델은 손아섭 선수고 근성과 꾸준한 성적을 담고 싶다면서 100안타를 치고 싶고 프랜차이즈 스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준비를 하는 게 뭐 선수 개인으로서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뭐 외야 백업 자리도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외야수 자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롤모델이라고 했던 손아섭 선수 인터뷰로 바로 연결을 해보자면은, 일단 올해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자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아섭다운 끈질긴 야구로 다시 보여줄 것이고, 1루에 출루하면 도루도 하고 투수와 내야수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손아섭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1루에 출루하면 도루도 하고 끈질기게 괴롭힐 것이다. 사실 도루라는 것이 특히 베테랑이 되고 연차가 차고 특히 FA 선수가 되면 부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도루의 가치가 도루 성공률이 75%가 넘어야지 손익이 넘는 거고, 75%가 안 되면 많이 까먹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손아섭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통산 도루 성공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루 성공률이 높은 선수로 이제 정평이 돼 있고 해서 이제 도루 부분에서도 더 많이 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도루라는 것이 체력 소모도 굉장히 많고, 이제 도루를 하면서 뭐 벤트레그 슬라이딩을 하든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하건 몸에 걸리는 그런 과부하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손아섭 선수가 그런 뭐랄까 자신이 이런 끈질기게 괴롭히는 선수가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한 만큼 도루 개수에 연연하기보다는 언제든지 뛸 수 있는 선수로서 성공률을 많이 높이는 쪽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루라는 것이 개수를 막 50개, 60개 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20개를 해도 이 선수가 언제든지 뛸 수 있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이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아섭 선수가 물론 알아 잘 하겠지만은 뭐 개수에 막 욕심을 많이 내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을 때 잘 된 적도 있고 안 된 적도 있었다. 방학했던 시간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내 장점을 부각해야겠다는 결론으로 도달을 했다. 이제는 우왕좌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격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간 콩아섭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타격왕과의 인연이 별로 없는데, 오히려 이제 2등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타격왕을 목표로 시즌을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경기 출장을 생각해야 하고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타격왕 싸움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때는 나쁜 볼에 배트도 나가고 했는데 야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1위를 차지하지 않은 게 내가 더 안주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나태해지면 안 되겠다고 느꼈고 다시금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목표는 오로지 정경기 출장입니다. 작년에 141경기를 출장을 했거든요. 3경기를 빠졌는데,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예년보다 빨리 잔부상이 있었던 곳을 치료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했고, 손아섭 선수도 88년생이고 어느덧 이제 나이가 34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면서 선수 생활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체감한다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국 시리즈에 향한 열망이 더욱더 커진다. 144경기를 뛰면서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다시 키워보겠다고 이제 각오를 다졌습니다. 뭐 손아섭 선수야 워낙 뭐 자기 준비를 잘하는 선수고 항상 성적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걱정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 같고, 무엇보다 뭐 건강을 잘 지키는 게 이 선수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스토킹이라는 이제 스포츠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또 입담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으로 뭐 팬들한테 즐거움도 주면서 또 자기 준비도 항상 잘하고 있는 손아섭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도 뭐 기대를 많이 하고 또 팀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주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가를 가고 이제 처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확실히 예년과 예년에 운동할 때와 느낌이 다르다. 가장이 된 만큼 생각할 게 많아졌고 부상 방지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더 좋은 성적도 올려야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중 감량을 일단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이 쉽진 않은데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식단 관리 꾸준한 운동법으로 이제 알려줘가지고 건강한 체중을 감량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서주원 선수의 이제 아내분이 6살 연상의 재활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사실 운동선수로서는 무엇보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결혼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뭐 결혼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고 상당히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성적 같은 경우에도 19년보다 20년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닝도 더 많아졌고, 네, 그리고 사사구도 49개, 36개로 줄었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내용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데뷔 시즌보다는 두 번째 시즌 기록이 좋아졌고, 완벽하게 적응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 같다. 특히 허문회 감독님이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다. 몸 관리 방법도 잘 배웠고 휴식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시즌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좌타자 상대로 피안타율이 3할 4푼 1리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고, 이게 또 좌타자 상대로 안 좋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불펜으로 갔을 때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많이 아쉽다고 얘기했고, 또 여름에 사실 체력 문제 같은 게 걸리면서 사사구가 많아졌고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기도 했고 너무 안 맞으려고 피한 것 같다. 사사구 때문에 조기 간판이 된 것도 있는데 당연한 거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고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나 자신에게 화가 날 따름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즌, 올 시즌에는 공격적인 투수가 되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타자와의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고, 인코스를 결정구를 던져야 한다면 피하지 않고 승부를 해야 하고, 좌타자 상대로 낙차가 큰 편하고 약한 편이기 때문에 체인지업을 더욱더 연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준비는 선발 구원 둘 다 이제 준비를 하겠지만 본인은 선발이 조금 더 하고 싶다고 하고, 저도 사실 선발 투수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같은 능력치를 보여준다면 선발 투수의 가치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선준 선수가 선발로 나올 때 조금 더 성적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선발로 저는 끌고 나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상 없이 144경기 동안 내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에 10승 투수가 되고 싶고, 2년 연속 5점대 평균 자책을 기록한 만큼 4점대로 낮추고 싶고, 단숨에 3점대로 내린 건 욕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포치 시즌 무죄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정우영, 강백호, 서영준 같이 이제 친한 이제 형들이 나가는 거 보고 굉장히 부러웠는데, 또 동기인 명기, 송명기, NC의 송명기 선수도 봤는데, 아무튼 굉장히 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선수, 세 선수의 인터뷰를 전달드렸고, 김민수, 강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퓨처스를 쭉 돌면서 OPS가 0.8을 다 넘기는 괜찮은 성적을 보였고, 특히 김민수 선수는 55타점을 올리면서 남부리그 타점왕을 이제 수상을 했고요. 강로환 선수는 가장 큰 문제였던 이제 선구안 부분에서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타율이 이하 6분 8리였는데 출루의 4이용리로서 굉장히 출루율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 백업 역할을 했던 김동환 선수, 허위 선수가 팀을 떠났고 딱 내야수 한 자리, 이제 외야수 한 자리 그렇게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봉희 선수도 팀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는 거의 무조건 이제 A군에서 활약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시즌에 퓨처스에서 당금질을 계속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이 올 시즌 이제 A군에서 백업 요원으로서 맹활약을 한다는 것을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야 되고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환 선수 인터뷰가 맡아 보니까 굉장히 전달할 내용이 많은데, 일단은 그 은퇴를 하고 코치를 하게 되면서 120시간 동안 KBO 코치 아카데미를 연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좀 배우는 게 많았다고 해요. 선수들이 알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도 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일단은 그 2군 공격 타격 및 작전 주루 코치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서튼 감독과 작년에는 이제 선수와 감독으로서 하다가 이제 코치와 감독으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서튼 감독의 그런 철학을 알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자양분이 될 것 같고, 또 선수들 실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에서 부담도 되지만 그만큼 많이 공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송민구 단장이 직접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코치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보답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롯데 우승이 하는 것이 보답을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선수의 역할도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 김동환 선수는 제가 2017년인가 예비군 갔을 때 3위 내리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그 야상 그 이름 택 위에 국군 대표 선수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마킹이 굉장히 멋지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뭐랄까 사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 3위 내리보고 내고 좀 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안치홍 선수 인터뷰가 이제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텐데, 안치홍 선수가 이제 2+2 계약의 이제 첫 번째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을 다시 시작을 했고, 지난해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사실 처음 롯데에 오면서 잘할 자신이 있었고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잊지 못했다. 많은 기대를 안은 만큼 과거보다 좋은 성적을 내야 하는 압박감이 있었다고 스스로 말을 했고, 그리고 2019년 말에 FA가 된 후에 계약 스트레스로 잠시 입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시즌에 준비가 잘 되지 않은 점이 있는데 변명이로 들릴까봐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부진이 결국 내 잘못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아전에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기아전에서 10경기에서 1할 6푼 1리 1홈런 4타피 2득점으로 굉장히 부진했고 특히 광주 기아 챔피언스페이드에서 6경기 8푼 7리로 굉장히 부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아 처음 할 때는 솔직히 기분이 다르기도 했고 처음 3연전이 타율 1할로 좀 부진을 하면서 부담감이 많이 생기고 또 기아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본인이 잘 이제 기아에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좀 많이 가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치홍 선수가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하고 섬세하고 내향적인 스타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것을 이제 이적을 할 때 뭐 양윤종 선수나 기아 동료들이 이 선수는 내성적이니까 많이 챙겨달라고 직접 말할 정도로 굉장히 좀 섬세한 타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본인도 직접 얘기를 하기를 이제 동료들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그런 뭐랄까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부산 생활에도 적응을 했고 또 롯데 팬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놀랬고 소속을 옮기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환대를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부산 생활 역시 나는 물론 가족도 너무 만족하고 있다면서 2년 정도 부산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적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경기력 외적으로 이런 뭐랄까 심리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좀 보거든요. 네. 특히 안치홍 선수 정도의 클래스가 있는 선수가 갑자기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거는 아직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대단히 컸던 것 같고 이제 좀 부산 생활도 그렇고 뭐 선수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기 때문에 올 시즌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의 마음가짐도 다시 이제 그 FA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동기부여가 확실히 크기 때문에 올 시즌은 자기 역할을 해낼 것이다. 그렇게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야구라는 스포츠가 물론 그런 성적 지표나 그런 숫자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 하는 거라는 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안치홍 선수가 사실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시즌에 그런 아쉬운 성적을 낼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런 물론 서울이 고향이긴 하지만 10년 동안 살았던 광주를 떠내가지고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선수들과 또 친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FA 선수로서의 그런 부담감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런 것도 보면서 역시 사람이 하는 거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일단 좀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올 시즌 캐치프라이즈는 타임 투 윈입니다. 작년엔 드라이브 투 윈이었고 올해는 작년에 이제 이기기 위해서 시동을 거는 해왔다면 올해는 이제 이기는 시간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확실히 타임 투 윈이라는 이런 캐치프라이즈 나타내듯이 좀 결과를 내는 해가 되도록 이제 천명을 했고 모든 팬들도 올해는 좀 결과를 냈으면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임 투 윈을 또 외치면서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했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윈 사육동 야구 해설했습니다. 감사합니다.